삼성 이재용 회장 재산이 약 8조 원입니다. 한국 최고 부자죠. 그런데 이 돈으로는 이 가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영국 왕실이 수백 년간 모은 런던 부동산보다 더 많은 땅을 가졌고 헤롯 백화점의 런던 최고층 빌딩까지 전부 이들 손에 있어요. 메시와 네이마르와 은바페를 한 팀에 모은 그 미친 자금력, 2022년 월드컵에 300조 원을 쏟아부은 그 나라 전부 이 가문 돈입니다. 포브스 부자 순위에는 이름이 없는데 실제로는 일론 머스크 재산 10배를 굴리고 있어요. 카타르 알타니 왕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이길래 이런 짓이 가능한 건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하면 보통 재벌 총수를 떠올리잖아요.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또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정도가 생각나는데 이 사람들 재산 다 합쳐도 오늘 소개할 가문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이 개인 명의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녹아 있어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카타르 알타니 왕가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카타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이지만 진짜 카타르 국적자는 고작 3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 강남구 인구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나머지 270만 명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땅 크기도 경기도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 이 작은 나라에서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돈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대부분이 왕실 금고로 직행하는 구조거든요. 현재 카타르를 다스리는 사람은 타밈 국왕인데 2013년에 아버지한테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개인 자산은 약 20억 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정도예요. 이것만 해도 웬만한 재벌 회장급인데 사실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인데 이 가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돈이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블룸버그가 2024년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요, 알타니 가문의 순수 개인 자산만 최소 1,5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요. 이게 국가 재산이 아니라 가문 사유 재산이라는 점이 충격적인 부분이죠. 헝가리라는 유럽 국가 GDP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인구 1,000만 명이 1년간 벌어들이는 돈을 한 가문이 개인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카타르 투자청이라는 국부 펀드가 있는데 2025년 기준 운용 자산이 5,500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750원입니다.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약 900조 원 정도 되는데 인구 30만 명짜리 나라가 5천만 명, 대한민국 국민연금 80% 수준의 돈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국부 펀드 이사회 의장이 타발 본인이라는 겁니다. 국가 재산과 왕실 재산 사이에 구분선이 없어요. 그냥 나라 전체가 가문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구조죠. 계산을 좀 해볼게요. 가문 직접 자산 200조 원, 사실상 지배하는 국부펀드 750조 원, 앞으로 수십 년간 들어올 천연가스 수익까지 합치면 알타니 가문 영향권 아래에 있는 총 자산이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1년 GDP가 약 2,200조 원인데 한 가문이 우리나라 GDP 절반에 가까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집중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미친 부의 원천은 페르시아만 바닷속에 있는 노스필드 가스전이에요. 1971년에 발견됐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천연가스 매장지입니다. 수천 평방킬로미터에 걸쳐서 바다 밑에 천연가스가 깔려있는 건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알타니 가문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진죽해서 먹고 살던 작은 부족장 집안이었거든요.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됐고요. 카타르 LNG 수출액이 매년 5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최소로 잡아도 연간 70조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삼성은 수십만 명이 일해서 버는 돈이고 카타르는 그냥 땅에서 가스 뽑아서 버는 돈이거든요. 이 돈 대부분이 국부펀드로 들어가서 전 세계 알짜기 자산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가 인류 역사상 최대급 에너지 투자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이게 완료되면 LNG 생산량이 2030년까지 84% 증가합니다. 연간 250달러에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5조 원에서 55조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넘치는 금고에 돈이 더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죠.
그럼 왜 알타니 가문은 사우디 왕실보다 더 효율적으로 부를 유지할까요? 비결은 집중에 있습니다. 사우디 왕가를 보면 왕자만 수천 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매달 용돈 주는 것만 해도 수십 년간 수백조 원이 빠져나갔다는 추정이 있거든요. 돈이 온 사방으로 새는 구조인 거죠. 알타니 가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 친척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지만 실제로 핵심 권력과 자산을 쥐고 있는 직계 왕족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용돈 뿌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거의 모든 자원이 꼭대기로 몰리는 겁니다.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 알타니 가문이 안 보이는 이유도 이거예요. 개인명의 재산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 녹아있으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측정이 안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부자 순위 1위 타이틀 가지고 좋아하는 동안 알타니 가문은 그런 게임 자체를 초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순위표에 이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위에 있으니까. 자, 이제 숫자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1000조 원을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상상도 못하는 세계인데 알타니 가문 소비 패턴을 보면 부의 스케일이 체감됩니다. 솔직히 현기증 날 정도예요. 알타니 부동산 제국의 심장은 도하 왕궁 단지입니다. 이 단지 하나 가치가 약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에요. 용산 한남더일 전체 시세가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 절반 넘는 돈이 궁전 하나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궁전 하나가 아니라 15개 궁전이 연결된 복합 단지예요. 부지가 골프장 여러 개를 삼킬 정도로 넓고 표면마다 금박이 발라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차 500대가 들어가는데 주차장도 궁전 수준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왜 한나라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알타니 가문은 지난 20년간 런던에서 역대급 부동산 쇼핑을 벌여왔습니다. 이들이 런던에 가진 개인 부동산만 16만 7천 평멜터, 축구장 23개 크기예요. 가치로 따지면 30억 파운드 이상? 우리 돈 5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영국 왕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런던 부동산보다 많아요. 수백 년간 영국을 다스린 윈저 왕가가 50년 전에는 지도에서도 못 찾던 나라 왕족한테 부동산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더들리 하우스라는 저택이 있는데요. 버킹엄 궁전 다음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개인 주택이에요. 탐임 국왕 사촌이 2006년에 500억 원에 사서 복원비로 수백억 원을 더 들였는데 지금 시세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25m짜리 갤러리는 국민미술관 전시실 규모고요. 리젠트 파크에 있는 코널 테라스 저택은 침실 17개에 실내 수영장에 개인 영화관에 주스바까지 있어요. 수백조 원 가진 사람한테는 런던 별장에 전용 주스바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 저택 가치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 유럽 역사상 가장 비싼 개인 주택 중 하나예요. 땅 위사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바다도 점령해야죠. 알타니 가문 슈퍼요트 카타라는 길이가 124m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배예요. 가격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사이인데 헬기 착륙장에 비치클럽에 엘리베이터까지 있어요. 계단 걷는 건 너무 서민적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정도 부자가 요트 한 척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초라해 보이잖아요. 알루사라는 요트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만 5억 달러 6,700억 원이 들어갔대요. 배 안 꾸미는 데만 그 정도 쓴 거예요. 하늘도 빼놓을 수 없죠. 알타니 가문은 아미리 플라이트라는 왕실 전용 항공단을 운영하는데 보잉 747-8 VIP 전용기가 여러 대 있어요. 이게 그냥 비행기가 아닙니다. 내부에 금장식이 덕지 붙어 있고 5성 포폭 호텔 스위트룸 수준 침실에 미슐랭급 레스토랑 시설까지 있어요. 비행기 한 대당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하는데 가장 비싼 기체는 8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유한 비행기 전체 가치가 한 대 가격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알타니 가문 소비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따로 있습니다. 미술품 수집이에요. 타밈 국왕 여동생인 알마야사 공주가 카타르 박물관청 수장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 미술시장을 휩쓸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는 연간 1조 3천억 원어치 미술품을 사들이면서 역사상 공격적인 컬렉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데요. 폴 세잔의 카드 놀이하는 사람들은 2011년에 3천억 원에서 3,100억 원 사이에 샀어요. 당시 역대 최고가 기록이었습니다. 폴 고갱 작품은 2015년에 4천억 원에 사면서 기록을 다시 깼고요. 마크 로스코 작품 11점을 한꺼번에 4,200억 원에 싹쓸이한 적도 있는데 웬만한 미술관 소장품 전체를 한 번에 산 거예요. 국왕 어머니 모자 공주가 개인적으로 가진 보석 컬렉션만 1조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모든 사치가 가문 재산의 티끌만큼도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5천억 원짜리 요트를 사면 자산의 0.05%가 나센트가 나가는 겁니다. 4천억 원짜리 그림은 그냥 반올림 오차 수준이고요. 지난 10년간 알타니 가문 눈에 보이는 소비가 10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게 국부 펀드 자산의 2%도 안 돼요. 아무리 펑펑 써도 줄지 않는 돈인 거죠.
하지만 개인 사치는 알타니 제국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이 구축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예요. 카타르 투자청이 전 세계 핵심 산업과 기업 지분을 체계적으로 사들여왔거든요.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알타니 가문 영향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부터 볼게요. 카타르 투자청이 폭스바겐 그룹 지분 17%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최대 주주예요. 폭스바겐 산하에 포르쉐, 아우디, 벤틀리, 람보르기니가 다 있으니까 이 브랜드 차 살 때마다 수익 일부가 카타르 왕실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우디나 포르쉐 타는 분들 많잖아요. 그 돈 일부가 도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 인프라 투자도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최대 공항인 히스로 공항 지분 20%를 가지고 있어요. 런던 여행 가서 히스로 공항 이용하면 그 공항세 일부가 알타니 가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헤롯 백화점은 2010년에 2조 원에 사서 지금 시세가 5조 원에서 7조 원이에요. 런던 스카이라인 상징인 더 샤드 빌딩 건설비 3조 원 대부분을 카타르가 댔고 지배 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런던 제2 금융중심지 카나리 워프도 3조 5천억 원에 인수했고요. 영국 전체에서 10번째로 큰 토지 소유자가 카타르 왕실이에요. 영국 내 총 자산이 65조 원이 넘습니다. 스포츠 투자는 알타니 가문이 가장 눈에 띄게 글로벌 영향력을 뽐내는 분야입니다. 타민 국왕이 직접 설립한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2011년에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했어요. 그때만 해도 프랑스 중위권 팀이었는데 메시와 네이마르와 음바페를 한 팀에 모으면서 세계적 명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천문학적 이적료가 전부 카타르 돈이었습니다. PSG 브랜드 가치가 지금 7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전 세계 축구 팬들 거실에 알타니 가문 영향력이 들어간 셈이에요. 손흥민 선수 경기 볼 때 PSG 나오면 그 팀 뒤에 카타르 왕실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도 빼놓을 수 없죠. 대회 개최에 들어간 돈이 2천억 달, 우리 돈으로 27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로 추정돼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을 축구 대회에 한 번에 쏟아부은 겁니다. 대부분 남은 나라 GDP보다 큰 금액이에요. 인구 30만 명짜리 나라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 어렵죠. 패션 산업도 알타니 손이 닿아 있습니다. 발렌티노 지분 70%, 발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명동이나 청담동에서 발렌티노 가방 사면 그 돈 일부가 카타르로 갑니다. 프랑스 뿌랭땅 백화점도 왕실 개인 소유고요. 재생에너지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도 투자하고 있어서 다음 세기에도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장기 플랜이 확실히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왜 카타르 왕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걸까요? 우선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왕실들이 수천 명한테 돈을 뿌리는 동안 알타니 가문은 핵심 소수에게 모든 걸 몰아줬어요. 가속 효과도 있죠. LNG 생산량이 2030년까지 84% 증가하면서 매년 수십조 원이 추가로 쏟아져 들어올 예정입니다. 복리 효과도 무섭습니다. 국부 펀드가 연 8%에서 15% 수익률을 올리면서 이미 천문학적인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거든요. 투명성 회피 효과도 있어요.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안에 재산이 녹아 있으니까 포브스 순위에 안 올라와도 실질적인 부는 리스트 전체를 압도합니다. 2025년부터 2050년까지 들어올 LNG 수익 현재 가치만 계산해도 1,500조 원에서 2,100조 원이 추가로 손에 들어와요. 절반만 남겨도 알타니 가문 실질 자산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 반이에요. 한 가문이요. 알타니 가문은 단순히 운 좋게 자원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지하 천연가스를 지상의 글로벌 영향력으로 바꾸는 완벽한 부의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자동차에서 축구까지, 패션에서 부동산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국립미술관급 컬렉션을 쌓아 올렸습니다. 축구장보다 긴 요트를 타고 나라 예산보다 비싼 비행기를 몰고 다니죠. 진짜 무서운 건 이 기계가 아직 최고 속도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에요. 확장 프로젝트가 막 가동되기 시작했고 투자 수익은 해마다 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가스 매장량은 고갈 조짐이 없고요. 우리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유튜브 보는 동안에도 알타니 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곳곳에 이미 뿌리를 내린 채로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브랜드와 서비스 뒤에 카타르 자본이 숨어 있습니다.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 지분도 가지고 있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망하기 전에 대주주였어요. 독일 도이체방크 지분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고 티파니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글렌코어라는 세계 최대 원자재 트레이딩 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어서 구리부터 아연까지 원자재 시장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알타니 가문 투자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상징적인 빌딩들 중에 카타르 자본이 들어간 곳이 여러 군데 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인수전에도 참여했었어요. 브루클린 네츠 농구팀 일부 지분도 가지고 있었고 미라맥스 영화사를 인수해서 할리우드에도 진출했습니다. 펄프 픽션이나 킬빌 같은 명작들 권리가 카타르 왕실 손에 있었던 거예요.
부동산 투자 규모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파리에서도 엄청난 쇼핑을 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랜드마크 건물들, 생토노레 거리의 럭셔리 상가들 상당수가 카타르 소유예요. 이탈리아에서는 사르데냐 섬의 초호화 리조트 코스타 스메랄다 일부를 가지고 있고, 발렌티노 본사 건물도 당연히 그들 거죠. 스위스 제네바와 취리히의 프라임 오프 빌딩들도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주요 부동산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홍콩 금융가 빌딩에도 투자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지분도 일부 보유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규모 투자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미 삼성이나 현대차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 문화 분야 투자도 주목할 만합니다.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라는 거대한 교육 단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미국 명문대 분교들이 들어와 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코넬 대학교 의대 분교가 전부 카타르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학들을 자기 나라로 불러들인 거예요. 건설비와 운영비를 카타르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요. 알자지라 방송도 빼놓을 수 없죠. 1996년에 설립된 이 방송사는 카타르 왕실이 전액 출자해서 만들었어요. 중동 최대 뉴스 네트워크로 성장했고,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합니다. 언론사를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 파워까지 확보한 거죠. CNN이나 BBC에 버금가는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를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호텔 사업도 빠질 수 없습니다. 런던의 사보이 호텔, 버클리 호텔, 클라리지스 호텔 같은 전설적인 숙소들이 카타르 투자를 받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파리 조르주 생크 호텔, 라파엘 호텔도 포트폴리오에 있고요. 세계 어디를 가든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 그 수익 일부가 도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투자 스타일이에요. 적대적 인수나 경영권 분쟁 같은 시끄러운 방식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분을 사서 이사회에 한두 자리 확보하고 뒤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뉴스에 잘 안 나오죠. 소란 피우지 않고 돈만 벌어가는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국부펀드 운용 방식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직접 투자팀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 투자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건 스탠리 같은 월스트리트 대형 기관들이 카타르 돈을 굴려주고 있어요. 최고 인재들을 고용해서 최선의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갖춘 거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자산에서 수익이 나오도록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어요. 부동산, 주식, 채권, 대체 투자까지 골고루 분산해서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돈을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른 국부펀드들이 손실을 본 반면 카타르 투자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장기 비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알타니 가문은 가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비전이라는 국가 계획을 세워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관광, 금융, 교육,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가스 없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미 관광 인프라는 상당히 갖춰졌어요. 세계적 건축가들이 설계한 박물관들, 초현대식 쇼핑몰들, 인공섬 리조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항공 허브로서의 지위도 확고히 했고요. 카타르 항공이 세계 최고 항공사 중 하나로 평가받으면서 두바이 에미리트 항공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공항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이에요. 결국 알타니 가문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자원의 저주를 피해서 지속 가능한 부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예요. 베네수엘라나 나이지리아처럼 석유 자원이 있어도 망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카타르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수익을 글로벌 투자로 전환해서 가스가 고갈된 이후에도 번영을 유지할 기반을 닦아놓은 거죠. 물론 비판도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불거졌고, 언론 자유나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서방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재산 축적과 관리 측면에서 보면 알타니 가문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부의 기계를 만들어낸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 가문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겁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카타르 LNG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투자 수익까지 복리로 쌓이면서 자산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 집중의 힘입니다. 분산하지 않고 핵심의 자원을 몰아넣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어요. 둘째, 장기적 관점이에요. 당장의 소비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우선시했습니다. 셋째, 글로벌 다각화예요. 한 나라, 한 산업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의 자산을 분산시켰죠. 이 원칙들은 개인 재테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어쨌든 오늘 알타니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부자는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억만장자들 위해 또 다른 차원의 부가 존재한다는 것도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부러우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